안녕하세요. 미네르박부 김병호입니다. 저희들이 성수동에 이어서 이제 행궁동, 수원에 있는 행궁동, 수원 화성 인근 지역이죠. 이쪽을 방문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성수동에서 왜 여기 수원까지 가느냐라고 하면, 글쎄요. 1차적으로는, 서울의 숙소가 마땅치 않은 면도 있는데요. 성수동 인근을 벗어나서 숙소를 찾아볼 때 행궁동이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수동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핫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행궁동을 떠올리거든요. 도대체 저게 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다행인 점은 이날 행궁동에서 수원 1년 내내 그 수원이라는 요새 조금 좀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궁동 수원 화성으로 핫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멋진 행사가 하필이면 운 좋게도 이날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궁 방문을 결정을 했고 이곳에서 소위 말하면 뭐 미디어 아트라 그러나 이렇게 벽에다가 막 이렇게 막 화려한 막 조명 때리고 막 뭐 프로젝터로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고 이제 또 옆에 잔잔하게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기물들을 활용해서 빛으로 예쁘고 재밌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기 좋도록 그냥 보고 있으면 행복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디어 아트라고 이를 통칭하는데 그런 것이 펼쳐지는 장소를 저희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아주 반짝반짝하고 너무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될 것 같고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 이 장소가 수원 화성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한국에서 한 4번째, 5번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뭐 역사적 가치 이런 것이 상당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장소를 갖고 또 그다음 행궁동이라는 거는 저희가 미디어 파사드를 보는 거는 이 수원 화성 벽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미디어 파사드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션 아트들 이제 예술들을 보게 될 텐데 행궁동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성벽 안쪽에 있는 마을, 옛날 오래된 마을이 지금 핫플로 다시 거듭나고 있어서 거기도 저희들이 이 미디어 아트를 보는 사이사이에 좀 들렀으면 합니다. 그럼 보면 뭐 그냥 골목길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전주에 뭐 한옥마을이나 갱리단길 이거 비슷할 텐데요. 네, 이런 걸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 지역에 방문한 우리 정보성을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밤이라 사이선 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행궁동 들어가면 저녁에 카페 예쁘고 뭐 술집 예쁘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소품샵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경험했을 때 시간은 좀 짧으니까 약간 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피상적이라는 거 뭐 어때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왠지 그 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피상적이면 안 되냐 이건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조금 거기에 약간 깊이 있다 그러면 좀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깊이를 더하려고 그러면 어떤 장소에 대한 이해 깊이를 더하려고 그러면 되게 그 장소의 역사성, 매력 이제 이런 걸 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이제 여행지 유력한 장소마다 가면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해설사님들이 계신 것이고 근데 저희들이 이날 좀 짧은 시간에 해설사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간략한 온라인 해설사로 오늘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궁동 좀 역사, 수원화성의 내력을 간단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왕의 도시에서 핫플레이스로 라고 하고 수원 화성 행궁동의 변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로 수원 화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행궁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이 행차할 때 쓰는 궁전 뭐 이런 건가 봐요. 궁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수도 한양의 경복궁 같은 기본 궁궐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순례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조정에서 임금을 비롯한 대신들이 그럴 때 머무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임시거처를 행궁이라 그랬고 그 행궁 중에는 한국의 우리 전주에도 뭐 위봉산성 이쪽에 행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완주 쪽에. 근데 전국에서 가장 큰 행궁이 바로 수원에 있었고,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행궁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행궁은 그냥 거쳐가는 행궁이 아니라, 정조가 말하자면 신도시로 수도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은 곳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규모가 크고,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 내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력을 갖고 있어도 한동안 쇠락해 있고 조선왕조가 끝난 이후에 아주 쇠락한 뭐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가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이제 뜨게 된 것이죠. 그거의 그 내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을 바라볼 때 뭐 레트로, 뭐 재생건축, ESG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행궁동은 어떨까요? 수원화성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레트로, 재생건축, 그 다음에 뭐 ESG 같은 뭐 지속 가능함 이런 관점으로 이곳을 살펴보면 딱 좋은 곳이고요. 이 장소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이 사람 수원화성에게 너의 지금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행궁동아 너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존재들도 레트로, 지역 재생건축, 그 다음에 ESG 같은 지속 가능함 이런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궁동이라는 팔림푸셋
패스트. 네, 이건 제가 AI한테 행궁동의 좀 특징을 뭐라고 할까 물어봤더니 건축하는 분들이 쓰는 말을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그 말이 너무 발음하기도 어렵고 생경한 팔림프세스트더라고요. 팔림프세스트.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뭐 양피지,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서양 애들이 이 동양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은 종이 같은 거 일찍 발명했고 되게 기록문화 발전해가지고 되게 그런 거에 풍요로웠던 것 같은데 서양 애들은 이제 양피지, 양가죽 갖고 이렇게 글자 쓰는 걸 쓰는데 그게 이제 귀한 것이죠. 귀하니까 쓴 거 다시 지우고 쓴 거 그 위에 덧대서 쓰고 뭐 이제 이런 행위를 해왔는데 그런 거를 부르는 이름이 팔림프세스트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건 도시에 적용했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저 말을 했을 때 도시에서는 어떤 개념이 제일 적절할까라고 봤을 때 중층적 도시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궁동은 무엇이냐? 중층적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사의 여러 층위가 기록되고 지워지고 또다시 더 씌워진 복합적인 공간이다. 정조의 신도시에서 식민지 상흔을 거쳐 현대적 문화 중심지로 변모한 아주 파란만장한 여정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도시가 이야기를 갖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먼저 볼게요. 조선시대에 정조가 이걸 만들었는데 뭐 사람들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꼭 그러냐라고 하면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학문적 엄밀함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한국 최초의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최초의 신도시다. 그 시절에 도시 정비를 했고 구획을 했고 도시에 가져야 될 여러 요소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가로 정비를 한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과 뭐 최재공 전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 수원화성이라는 걸 당시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앞당겨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건축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깊은 유산을 가진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다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쇠락하는 기간을 쭉 가져요.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쭉 이렇게 뭐랄까요, 궁궐이라는 게 서울에 있는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어 버리죠? 동물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되게 굴욕감을 사람들이 많이 느꼈는데 여기는 동물원까지는 아니고 그 건물의 일부를 뭐 병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경찰서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뭐 그 병원을 만들었다, 경찰서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병원이라는 게 그 조선시대 보건복지부 같은 것을 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뭐죠, 포도청 같은 거를 경찰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 너무 민감한 정치적 판단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궁이라는 조선의 흔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화성이라는 흔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파괴되고 좀 점차 정체성이 사그라들어가는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 전시에도 이게 주요한 뭐 요새처럼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이 하필이면 수원 화성에서 전쟁을 많이 했나 봐요. 남대문에는 그렇게 전쟁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선 전쟁을 해가지고 풍남분도 전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건축물에 아주 총포 자국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건물들이 막 동강 나고 이랬던 것이죠. 그 상태로 계속 퇴락하고 있던 것이 계속 80년대까지 거의 유지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이걸 복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퇴락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1963년에 이제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이 62년에 생기는데, 그러면 63년에 아주 초기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든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너무 반가운 일일까요? 지역 주민한테?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 자긍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문화유산 인접지구에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특별한 지원이었으면 점점 더 쇠락이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것이 80년대 내내까지 계속 쇠퇴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식 전환과 복원의 시기가 나오는데요. 80년대 한국 사회가 되게 정치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항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전두환이 군화발로 좀 짓밟은 이런 정말 아주 나쁜, 정말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한국 사회 민중들이라 할까요, 시민들이라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80년대 내내 광주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이제 거세게 일어났고 그 사이에서 시민의 존재라는 게 되게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점에 1980년대 후반에 바로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수원화성 복원해야 된다라고 막 시민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미약했으나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도달하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공간이 역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 이제 지자체에서 거기에다가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투자도 하고, 그러나 쇠퇴한 공간으로서 원도심으로서 갖는 어떤 한계는 있는데, 또 그 한계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미술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202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 최고의 핫플로 부상하기까지, 네, 이 행궁 수원화성이라는 자체가 이런 변화를 겪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행궁에서 수원화성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그걸 마음에 좀 새겨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